안녕하세요. 공인중개사가 알려주는 불이익 탈출 방법의 공부방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이 부동산 계약을 하시면서 놓치시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는 특약에 대해 담은 영상입니다. 일을 하다 보면 가끔씩 전화로 문의를 하십니다. 자기가 이번에 계약을 했는데 특약이 이상하다고 이런 식으로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리자면 계약을 하신 뒤에는 매수를 하시든 임대차를 하시든 낙장 불입, 즉 특약을 바꾸거나 추가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마음에 드신다고 무턱대고 계약부터 하시면 나중에 큰 손해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터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오늘도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영상의 결론 및 정리부터 시작해야겠네요.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 넣어야 되는 필수 특약은 꼭 넣어야 한다. 두 번째, 간혹 조율이 안 되는 필수 특약은 계약을 하시기 전에 꼭 조율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특약은 나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을 수 있다. 그러기에 가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을 꼭 잘 읽어봐야 한다. 네 번째, 특약은 가계약서 작성 때부터 기입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빠진 특약이 있을 시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약은 나의 최소한의 법적 방어수단임을 잊지 말자. 부동산 계약은 제가 하든 여러분이 하시든 계약을 진행하시면서 여러 가지 꼭 체크하고 넘어가야 하는 체크포인트들이 있습니다. 제가 앞서 만든 영상들 또한 중요하지만 특약은 경험이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특약과 상황과는 상관없이 무조건 넣어야 하는 특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면서 쭉 지켜보면 안타깝게도 구두로 상대방이나 공인중개사가 약속을 지키겠지 하시다가 큰 손해를 보신 분들도 있기에 이러한 상황을 만들지 않기 위해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공인중개사로 부동산 계약을 하다 보면 난감한 상황에 마주하게 됩니다. 일정에 대한 변동이나 금액에 대한 불만 등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러한 상황을 제외하더라도 많이 발생되는 상황인 특약에 대한 질문이 많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이 특약을 모르시면 겪으실 상황에 대해 제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네, 고객님, 혹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까요? 중개사님 이거 저번에 며칠까지 해주기로 얘기했었는데 확인 가능하실까요? 어떤 부분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저번에 도배, 장판 그리고 전등 교체 등 수리해주신다고 하셔서요. 그 부분은 저번에 작성한 계약서 보시면 고객님 입주 3일 전까지 하시고 사진 첨부해서 보내주시기로 특약에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 다행이네요. 저번에 계약했을 때는 입주하고서는 계속 안 해주다가 저희가 살고 있는데 수리해주겠다고 일주일 정도 나가 있으라고 해서 난감했었거든요. 그건 아무래도 집주인 문제이기도 하지만 정확하게 특약에 표시하지 못한 중개사의 잘못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그래도 이번 계약은 걱정 없이 편하게 계셔도 됩니다. 제가 주기적으로 상대 부동산과 통화로 얘기하고 있고 변동되는 사항이 있으면 바로바로 피드백 드릴게요. 잘 보셨나요? 이렇게 전화가 오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가벼운 부분 또한 어떻게든 특약에 기재하고 증거를 만들어 놓아야 합니다. 방금 전 상황에서 여러분이 넣으실 특약과 겪으실 상황에 대해 몇 가지 포인트를 잡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도배, 장판, 전등 등 수리 내역에 대한 특약을 적었다. 만약에 특약에 자세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면 임대인에게 수리되었다고 해서 사진을 받았는데 수리 내역 중 빠진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수리 내역이 변동되었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언제까지 수리를 마무리해줄지에 대한 특약. 만약에 특약의 마무리 시기나 약속한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다면 임대인은 차일피일 미루다가 수리가 되지 않을 수도 아니면 대충 수리를 해놓고선 요청한 부분을 다 수리해줬다고 발뺌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세 번째, 중개사의 지속적인 확인 및 협의. 여러분은 계약을 진행하시고 나서도 잘한 게 맞나? 문제가 없으려나? 걱정이 있으실 거라고 예상합니다. 이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특약에 적어놨다면 담당 공인중개사에게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건지 문제가 없는 건지에 대해 자신있게 물어보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특약이라는 건 여러분이 공인중개사를 믿지 못하시더라도 계약을 하실 때 여러분이 믿을 수 있는 확정적인 법적 증거입니다. 그렇기에 정확하게 공인중개사가 거절하시더라도 강하게 요구하시고 필수 특약들을 넣으셔야 합니다. 다만 오히려 넣었을 때 여러분에게 불필요해서 오히려 손해를 보실 수 있는 특약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상황과 맞지 않은 전세권 설정을 하신다거나 정해진 임대차 기간보다 임대차 기간을 짧게 넣는 특약, 불확정적인 상황에 대한 확정을 짓는 특약 등이 있으며 특히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특약은 넣지 않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다라는 특약은 임대차 기간 동안 임대인은 현 시설물 상태의 계약이기에 수리를 해줄 의무가 없다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있고 그로 인해 수리 내역이 발생하시더라도 잘 모르시는 여러분은 내가 수리하는 게 맞는 건가? 하시면서도 당장 사용하셔야 되기에 아무것도 모르시고 수리를 하시고선
돈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상당히 좋은 일을 하신 거고, 그 반대로 여러분은 의미 없는 돈을 낭비하신 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을 끝내고 잔금 전에 수리사항이 있을 때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라는 특약은 양날의 검입니다. 임대인들은 현시설물 상태에 계약한다는 특약이 기재되어 있다는 걸 빌미삼아 수리를 거부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수리에 대한 내역은 현시설물 상태의 계약이다가 아닌 정확하게 기입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용 수익하는데 문제가 있다? 이 부분은 임대인의 책임으로 하시고, 중대하지 않고 사용 수익에 문제 없는 자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임차인 책임이라고 명확하게 적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로 끝낼 수 있는 부분을 오히려 말다툼이 일어날 상황을 만드는 특약을 굳이 넣어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넣어드릴 수는 있으나 본인에게 불리한 특약은 오히려 피해가는 게 상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도 설명드리자면, 전세권 설정 대신 잔금 2길까지 현재 상태를 제외한 권리 변동을 못하게 하는 특약이나 임대차 기간 동안 추가 권리 변동을 금지하는 특약을 넣어서 여러분이 지출해야 될 비용을 아낀다거나, 여러분이 예상한 임대차 기간보다 임대차 기간이 길어질 경우 오히려 특약이 없을 때 여러분에게 아무런 불이익 없이 임차인은 거주 기간을 2년까지 주장할 수 있고, 일반적인 잔금 기간보다 긴 잔금 기간을 하셔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날짜를 오히려 특정하신다면 여러분의 귀책 사유를 스스로 만들기도 합니다. 이렇게 특약은 많이 적는다고 능사가 아니며 만능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약은 여러분의 이익을 지키고 계약을 문제없게끔 만들어줘서 거주하시는 동안 마음 편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특약이 좋은 특약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의 결론 및 정리입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에서든 넣어야 하는 필수 특약은 꼭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 가독 조율이 안 되는 필수 특약은 계약하기 전에 꼭 조율을 하고 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 번째, 특약은 나에게 유리하지 않을 수 있다. 그러기에 가계약서에 기재된 특약의 내용을 잘 읽어봐야 한다. 네 번째, 특약은 가계약 작성 때부터 기입해달라고 요청하시고 빠진 특약이 있을 시 강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특약은 나의 최소한의 법적 방어수단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오늘의 영상에서 여러분이 왜 특약을 잘 넣어야 되는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영상도 유익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